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렛츠 세이브 코리아님, 그렇게까지 기다리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니키타님, 이건 제가 희망 고문하는 건가? 세이브 코리아님 새벽 1시서부터 새벽 6시까지 기다리셨다고요? 이거 이런. 예, 고맙습니다. 아, 지금 북한에서 올린 유튜브에서는 지금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태극기도 없이 한반도기만 등장하면서 우리 민족끼리의 영어 자막만 되풀이해서 이렇게 돌린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북한 사람들에게는 북한에서 열고 있는, 북한에서 주관하는 올림픽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기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이 평창 올림픽을 자신들의 통일정책 일환으로 선전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조선의 오늘은 지난 15일 자체 유튜브 계정에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제목의 2분짜리 동영상을 공개했다. 한반도기가 등장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과거 남북 공동 행사 장면 등을 이어붙였다. 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 동영상에 지금 현재 펼쳐지는 올림픽 게임 중에서는 아이스하키 선수들만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주 아이스하키에 관련된 문제는 오래전서부터 기획이 되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진하게 들죠. 이거 뭐 북한 혼자서만 기획을 했겠습니까? 짝짝꿍이 맞아야지 박수 소리도 나는 거지. 아무튼 요번에 이 진짜 실현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것에 관련된 인간들은 하나하나 다 들추어내고 찾아내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가를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서 대가를 지불하게끔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있었고요. 지금 보면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그 경기에 출전을 할지 안 하게 될지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어, 캐나다 교포인 것 같은데요. 캐나다 교포인데 미국의 명문인 콜롬비아 의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래요. 그리고 또 그 미국에서 하키 의대 공부를 하면서 의과 공부가 힘들잖아요. 캐나다에서 태어났네.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2015년에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했는데 참 이 친구 이게 정말 잘된 결정인지는 지금 무척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곱씹어 볼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박은정이라고 하는데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2015년에 특별 귀화를 했고 지금 현재 미국 컬럼비아 그 의대에서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인가 봐요. 그 대학원 의대 공부를 하면서 의과 공부를 하면서 학기를 병행을 해갖고 결국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까지 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출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불투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투명한 것에 더해서 여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친구들이 국적을 버리면서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가대표가 되고자 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스포츠맨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올림픽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망이고 성과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지금 북한 애들이 끼어들므로 인해서 메달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팀워크가 아주 중요시되고 그리고 순간순간 이렇게 교체가 되는 그러한 경기인데 그 교체할 때 어떠한 것을 그리면서 하겠어요? 감독의 입장에선 수없이 많이 연습하고 그려왔던 익숙한 선수들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승리로 가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북한 애들이 끼어들면은 이건 뭐 엄청난 혼란이죠.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애들을 갖다가 넣는다라는 게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고 이 친구들에게도 너무나도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참 제가 미안해야 돼야 될 일은 없는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감정상으로 참 미안하다는 생각 들고요. 이 친구에 관련된 기사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미국 컬럼비아 의대 대학생 캐롤라인 박, 한국명 박은정은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에 합류해 평창올림픽 출전을 위해 의대대학원 휴학한 뒤 2015년 귀화를 했다. 박은정은 미국 프린스턴대 여자 아이스하키 공격수로 활약을 했었다. 프린스턴대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부하셨던 곳이네요. 박사학위를 받았죠. 이메일을 대표팀 합류를 묻는 협회 이메일을 받고 10분 만에 OK 답장을 냈대요. 그리고 병원 사표도 내고 그리고 내년 평창을 위해서 어깨 수술, 이게 작년 기사입니다. 평창을 위해서 어깨 수술도 받았고 한국팀이 약체가 아니란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었던 친구인데 제 가슴이 정말 다 아프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네요. 이 친구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열망을 지닌 교포 출신의 우리 선수에게 정말 더럽고 오염되고 위선적인 정치가 상처를 이렇게 주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사연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평창올림픽에 부모님이 오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이 시간 낭비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도 집안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의대 어떤 미래가 보장된 의대 생활, 병원 생활을 포기를 하고 낯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겠죠. 그것조차도 만류하고 뿌리치고 왔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타깝지만 시간 낭비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디 참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송월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현송월이 뭐 진짜 무슨 아이고 참 북한에서 북한의 어떤 공주라도 내려왔나요? 그냥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김정은하고 정분 났었던 애잖아요. 예? 김정은하고 정분 나서 김정일의 견제까지 받고 그랬던 애인데 그런 여자아이 하나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짜증이 나죠. 현송월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뭐 이런 거죠. 제가 그 하나 썸네일을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예전에 목함질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군인들 두 분이 다쳤죠. 하사관 두 분이 다쳤는데 그 중에 한 분에게 문재인이 다가가서 하던 그 이야기할 때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런 거 나오죠. 문재인이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든지 그런 소망 없어?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이것 때문에 엄청 문재인이 까이게 된 그러한 영상이기도 한데요. 거기에다가 제가 그 글을 써붙였습니다. 현송월 15만원짜리 점심 코스에 호텔 VIP룸에 투숙 완전 특급 대우 받았고 호텔의 절반을 떼어서 현송월 애들 온 애들한테 이렇게 떼어준 거죠. 할애를 한 거죠. 그리고 그 호텔은 개장한 이래로 호텔을 짓고 개장을 한 이래로 첫 손님이 얘네래요. 참. 야, 그 호텔 주인도 본인이 원해서 했을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암튼 이랬고요. 그리고 15만 원짜리 점심 코스를 그 즐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면은 무슨 뭐 먹은 그 메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먹은 것을 메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기도 좀 그러네요. 뭐 여러 가지 먹고 뭐 참 좋았다라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거 다 세금으로 준 거잖아요. 세금으로 주고 저것들한테 15만원짜리 개개인 15만원짜리 그 점심을 제공하면서 우리 이 목함질의 사건 때 이렇게 그 사고를 당하고 다리까지 잃은 분들에 대해서 이때 짜장면 드립 한번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나 그 특별하게 이 친구들에게 해준 게 있습니까?
이 나라가 문재인이 저렇게 가갖고 그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짜장면 드립이나 쳤었는데, 요번 국군의 날이라든가 뭐 이러한 날에, 아니면 그러한 날 이전에 저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상위 용사가 되고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따로 불러서, 정말 뭐 쉐라턴 워커힐이라든가 이러한 특급 호텔에 불러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찬 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 해마다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도 안 해주면서 저런 북한에서 온 것들, 요번에 북한에서 온 애들 그 행사 비용, 얘 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렀겠죠? 도대체 얼마를 썼을까요? 호텔 통째 절반, 거기에다가 점심, 식사, 뭐 1박 2일이었으니까 체류 비용 적어도 뭐 100억 단위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뭐 저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출을 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비용을 쓰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고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우파가 그 정권 잡으면 정말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진짜 보수고, 진짜 우리 우파가 애국 세력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와 좀 더 차별이 되는 대우로서 좌파들의 저런 위선적인 모습을 다시는 얼굴을 들고 입을 놀리지 못하게끔 사실로서, 정말 진실로서 위해주고 대해줌으로 인해서 사전에 저들의 저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게끔 우리가 좀 합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현성월이 경포 해변에 자리 잡은 시마크 호텔에서 먹은 요리가 양식당 코스 요리 코너도 통째로 빌렸대요. 호텔의 양식당 코스 요리 코너 통째로 빌려서 한우 갈비찜과 계절 생선구이, 거기에다 냉채를 먹고 딸기와 멜론을 디저트로 먹었대요. 가격은 뭐 익히 아시는 대로 그렇고, 호텔 특급 특실 16, 19층을 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안전 경호를 위해서 호텔의 절반이 되는 한 동을 통째로 빌렸고, 현송월이 들어간 방은 VIP룸이었고, 이 호텔의 일반실 가격이 비수기 때입니다. 비수기. 성수기가 아니라 비수기 때 일반실이에요. 특실이 아니라. VIP룸이 아니라 일반실 가격이 50만원이랍니다. 50만원. 50만원. 정말 짜증나네요. 왜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쓰레기 같은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오버랩이 되는지, 그리고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인지. 문재인 씨, 짜장면 이야기는 당신 아마 두고두고 당신 이마에 새겨질 주홍 글씨일 거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때때로 꺼내서 씹고 또 씹어버리겠습니다.
저렇게 순진하고 해맑은 청년, 우리 그 특전사 출신이죠. 특전사에서 보병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부대를 옮겨서 근무하던 친구였었는데, 비무장지대에서 정말 해맑고 동료, 저런 상황에서 저는 저 친구의 어떤 정신력에 대해서 야 진짜 어리지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면이기도 하고요. 저 이 친구 인터뷰할 때 내용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저가 만약에 다리를 잃은 상태에서 저 나이에 다리를 잃은 상태에서 병원에 누워 있다라면 저는 저런 말 못할 것 같아요. 김정환 하사네요. 김정환 하사인데 1사단 수색대대이고, 문재인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얼굴 표정이 전혀 꾸밈이 없고요. 전혀 어떤 그 순수한 모습에, 꾸밈이 없는 모습에 어떤 자신의 다리가 날아간 것에 대해서도 의식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부대 팀원들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간부들도 많았는데 병사들도 둘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고요. 병사들, 그러니까 사병이죠. 사병들이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요. 이 친구가. 그 친구들이, 병사들이 다치지 않은 것이 가장 다행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어린 나이에 젊은 친구가 대단한 정신력을 가졌다라고 보고요. 저건 순수한 영혼이죠. 그 앞에서 정말 한다라는 이야기가 짜장면 드립이나 치고, 에이 진짜. 앞으로 우리 우파들은 그러지 맙시다. 국군의 날에 앞서서 정말 저런 분들을 따로 모아서 전야제 같은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대하게 우리가 6.25 전쟁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워커 장군을 기리면서 세웠던 쉐라턴 워커힐 호텔 같은 곳에서, 광장동에 있는 그 쉐라턴 호텔 같은 곳에서 성대하게 만찬을 베풀어주는, 대통령이 직접 만찬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 우파들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현송월 15만원짜리 코스 요리, 그리고 또 국빈 대접이라고 하는 소위 그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이러한 이야기 우리가 한번 서로 공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이 지금 사고가, 얘네들이 정말 답이 없고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애들이라는 게 결국엔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폭주를 하다가 들이받겠죠. 그리고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키겠죠. 그런데 요번에 그 현송월 방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해지고 정말 폭주를 하니까 젊은 친구들도 지금 난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틀렸다는 생각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따위 얘기를 지금 반론으로 한다라는 게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 나중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말대로 또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것들 나중에 역사책에 역적으로 기록될 거예요. 얘네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이야기가 있죠. 이러한 이야기 우리가 비판할 때마다 전쟁하자는 거냐, 대북 정책 비판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는 게 얘네들이 정가의 보도인데, 얘네가 지금 정말 그 현상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아, 당신들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당장 꼬리 내려야 돼. 결론은 꼬리를 내리게 될 것이만, 늘 그래왔던 패턴대로 결국엔 꼬리를 내리게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들떠갖고, 아이고 저기 뭐야, 북쪽에서 그리운 님들이 오시는데
사랑했던 사모하는 님들이 오시는데 얘네들이 그 생각에 완전히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눈꺼풀에 콩깍지가 씌우면은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대량 분비가 되면서 아무 생각 안 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현상을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진짜 현송어리라도 끌어안고 경포대 앞바다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려면 뛰어내릴 정도의 그런 막간 상태인데 눈꺼풀에 콩깍지가 끼어서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런데 당신들 지금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응? 전쟁하자고 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개판인 상황에서 절망하고 상처받기보다는 뒤집어 엎고 전쟁하는 게 차라리 좋아. 북한 망가뜨려서 대한민국에 편입시켜야지. 통일부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통일부 진짜 없애버려야 됩니다. 통일부 저것들. 지금까지 통일부가 한 일은 제가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는 건 한 단어, 한 문장입니다. 통일부는 없어져야 될 그 부서고요. 저것들이 여지까지 철밥통으로 존재하면서 인간들은 김대중 때 잔뜩 늘려나갔고, 저 인간들은 자기 밥그릇을 보존하기 위해선 남북 이슈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통일부는 오히려 반통일부예요. 통일이 안 되게 하는 세력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북한에 퍼주고 북한에게 어떤 뒷구멍으로 이상한 공작이나 그러한 공작을 하는 매개체 역할이나 해서 오히려 통일을 방해하는 부서가 통일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일부는 없어져야 될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널리 그러한 여론을 확산시켜 주십시오. 또 그냥 그 통일부 이야기가 나오면 진짜 욕을, 제가 오프라면 오프에서 우리 그 동지 여러분들 만나고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면 정말 걸쭉한 욕을 한번 스트레스가 싹 풀리게 해버릴 텐데 그건 차마 못하겠고, 여기서 방송이라서요. 너희들 반통일부야. 알고 보면 통일부 너희가 한 게 지금 뭐 있어? 가시적으로 지금 해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 세금이나 처먹고 말이야. 인간들 숫자는 한둘이야? 그리고 여러분께 또 하나 복창 터지는 소식을 제가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그 단복 있잖아요. 평창올림픽에서 사용되어지는 단복, 그 평창올림픽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옷 입장할 때 입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다 지금 새로 만들고 있대요. 막 얘네들 이거 제작사도 정말 미칠 거예요. 평창 유니폼 단복에서 그 원래 옷 안감에다가 새기기로 했던 건가 봐요. 애국가 가사를 그 단복 안감에 새기기로 했는데 그것도 다 삭제해 버리기로 했고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롱패딩 형태인데 그 태극기하고 오른팔에 팀 코리아라는 영어 글씨를 새겼는데 이거 다 지워지고요. 그리고 얘 무슨 백이민족, 아이고 백이민족 좋아하고 자빠졌네. 백의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조선시대에 무슨 하얀 옷을 언제 입었어요? 제대로 빨지도 못하고 과학도 발전하지 못해갖고 누리끼리하게 말이야 때가 쪄들어서 아무리 빨아봤자 그게 하얀 색깔입니까? 누런 색깔이지? 물론 제가 좀 그 어그로를 끄는 거죠. 사실상 백의 민족이라는 말 자체는 제가 좋아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여기에다 어디다 그런 말을 갖다 붙이냐고. 백이민족의 상징이 왜 백이민족의 상징이야? 지금 남북한이 만나는 게 쟤네가 백이민족이야? 빨강민족이지? 북한이 붉은 민족이지 백의민족이냐고? 남한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해당 상황이 된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북한하고 남한이 합치면 주황민족이 되겠네. 주황민족.
어? 주황민족이라고 해 차라리. 그리고 거기다가 이 옷도 전부 다 만들지도 못한대요. 너무 급해갖고 우리나라 선수 150명하고 북한에서 오는 애들, 북한에서 오는 거지들인지 선수인지도 모르겠는데 걔네들 아유 사실 오는 선수들이야 무슨 죄입니까? 생각 자체야 무서운 애들이겠지만 그래도 걔네들한테 이런 말하는 건 제가 좀 어거지긴 한데 아무튼 북한에서 오는 애들한테도 46명한테만 준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저께 전해드렸던 이야기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새겨진 코리아라는 문구라는 거 없어지고요. 태극기 없어지고요. 코리아 태극기 다 없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참 이런 말 입에 담기도 싫은데 약칭으로 단일팀이라는 그걸로 코리아를 넣는 거죠. COR. 근데 COR의 C는 북한의 정식 국호입니다. 지금 정식 영문 국호를 북한 애들이 COR로 해요. COR. 이 미친놈, 미친 나라, 미친놈들입니다. 이거 진짜 이 정권. 나중에 이것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려고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당신들 지금 크게 착각하는 거야. 지금 이거예요, 이거.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COR로 표기가 돼서 이거는 뭐 뒤에 COREA가 없지만 EA가 없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딱 보면 정말 C자 들어가 C자가 또 제가 노이로제가 걸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소련을 뭐라 그랬어요? CCCP라 그랬죠? 소련 제국을 소련 연방을 CCCP라 그랬었잖아요. 그 부분하고 겹치면서 북한도 C고 북한도 코리아를 C로 읽어요. C로 시작해요. COR 지금 이거 이거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 가볍게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요. 이거 지금 골 때릴 거예요. 그 해외 그 세계 각국들은요. 저렇게 되면은 북한의 공식 영어 명칭이 영어 국호가 COREA이기 때문에 저거는 누가 봐도 북한 선수인 거예요. 이거 정말 제대로 걸렸습니다. 제대로 사고 쳤어요. 이 미친 인간들이. 이 미친 인간들이 제대로 사고를 쳤어요. 이거. 평창올림픽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이제는 뭐 다 희석이 되고 희석이 되다 못해 평양올림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김정은을 욕하면은 무슨 그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 등 이런 개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되지 않고요. 어거지로 뭐 어떻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아마 온 국민들이 미쳐 날뛰어갖고 오히려 더 김정은을 욕할 거고요. 이게 왜 안 되는 거냐 하면요. 외국 사람이 한국인을 고소하거나 그럴 때요. 이게 법적으로 성립 자체가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되는 게 먼저예요. 다시 말해서 외국 사람들은 한국인의 어떤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국적도 없고 어떤 호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소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뭐 경찰에서 이걸 갖다가 누가 고소를 한다라는 건 이렇게 되면은 한국 사람의 누가 외국인을 대신해서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를 대신해서 한국 사람의 누가 김정은이를 대신해서 고소를 해준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그러면 어떤 성립이 되냐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트럼프 욕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좌파에서 트럼프를 누가 욕해?
그러면 우리 우파 중에 누가 개를 고소를 하면 그것도 성립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개 그 우리들에게 정말 개뻥을 치는 거죠. 개 아주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이거. 어? 한마디로 그 엄포를 놓고 겁을 주는 거죠, 우파들에게. 자, 개 XX 같은 인간들입니다. 어? 한마디로 이 인간들은 개 X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들은 정권의 개야. 어? 언제든지 무슨 검찰로부터 독립을 해? 아, 헛소리 하지 마셔. 아, 진짜 이 인간들이 무슨 그 눈에 보이는 게 없나. 이제는 아주 법조차도 지 멋대로 만들어서 해석해서 하는데, 물론 대한민국 법이 많이 망가졌죠. 하지만 최소한의 것은 기능합니다. 그 이상의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이미 당신들이 그 선을 넘어서 국민들이 움직였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 국민들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러지 말아. 이러지 마시라고. 어? 여러분, 이거 만약에 김정은이 그 욕했다고 고소당하거나 그러면요, 트럼프 욕하고 그랬던 애들 다 찾아내서 고소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미친 인간들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언급 가치도 없는 인간들. 정권의 개들. 아. 그리고 그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 중에서 아까 그 처음에 제목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제목에 있는 거, 지금 항모 전단들 온다라는 거요. 예, 지금 어 이제 요번에는, 전에는 세대가 움직였었죠. 이제는 세대가 아니에요. 4개, 최대 4개 전단까지 온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진짜 미국 애들이 아주 생각을 단단히 먹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지금 제가 그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건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지난해 11월 미국은 전례 없는 해군력을 한반도로 직결시켰다. 그동안 한반도에는 보통 미국의 항모전단 1개가 순환 배치되어 왔다. 한국에 들어온 미 항모전단은 한국 해군등과 함께 한미연합훈련 등을 참가하고 돌아가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자주 한반도를 드나들고 있으며 그 규모도 상당하다. 뭐 그렇고,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그 직전에 방한을 앞두고는 그 3개 그 항모전단이 직결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3개가 아닌 거죠. 4개 가까이 지금 온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거는 뭐 그냥 허튼 소리나 이런 게 아니라요, 미 해군 소식통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어디에도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있죠. 참. 아이, 참 씁쓸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려고, 이제 나라가 망조가 되려면 언론이 개판인 게 그 먼저인 것 같아요. 언론이 개판이 되면서, 그렇잖아요. 입시 그 보통 옛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말에 관련된 게 많잖아요. 뭐가 어떻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말들 많잖아요. 어? 집안에 도둑이 들려면은 그 집에서 키우는 개도 안 짖는다고. 정말 대한민국 언론들, 이거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이거 진짜 언론에 대해서는 뭔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만들던지, 적어도 진짜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에휴, 쓰레기 같은 것들. 지금 그 여기에서 말하는 항모들은 기존의 어떤 칼빈스급 같은 그러한 항모들,
그 존 스테니스와 칼 빈슨 하나하고 로널드 레이건에다가 지금 아마 그 보넘 리차드라고 이건 강습 항모예요.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정말 막강합니다. 이거 막강해요. 전력이 막강하고 지금 그 강습 항모 전단은 세 개가 이미 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중에서 일부가 철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3개 그 강습 항모 전단이 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그 진짜 항모 전단, 정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항모 전단이 3개가 더 온다라는 거니까 아휴, 저는 요번에는 미국이 이 문제를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전서부터 계속 이야기해 드렸죠. 아마 올림픽까지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올림픽까지가 그 미국에서 그 인내하고 너희들 맘대로 하라. 거기다가 이제 미국은 명분까지도 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제멋대로 하고 나서 깽판 치고 났을 때 이제 할 말 없지? 할 말 없으니까 이제 나도 내 할 거 할 거야 라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그 예비적인 그 절차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올림픽 직후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뭐 그 전에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중시하는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올림픽 기간에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뭐 부분적인 선제 타격을 하던 쪽집게로 찝어내듯이 외과수술적인 타격을 해서 북한을 그 핵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던지 핵 전쟁 기능을 스톱시켜 버리던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북폭을 단행하던지 어떤 식으로는 끝장을 보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SLBM 발사를 제가 저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은 올림픽이나 올림픽 그 끝나고 난 직후에 도발을 안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지금 정리해 놓은 자료를 만들어 놓지는 않아서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보고 이렇게 그 공부했던 바로는 대한민국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한항공 테러도 있었고 뭐 대한항공 여러분들 잘 모르는 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그 올림픽을 방해를 하기 위해서 북한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는 물론 카일기 격추도 있었지만 김포공항에다 아예 폭탄을 설치했었죠.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폭탄이 터져갖고 그 대여섯 명이 죽은 사건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아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공항 자판기에다가 폭탄을 설치해갖고 대여섯 명이 죽었다니까요.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짓도 한 적이 있었고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월드컵 기간 중에 그 연평 해전을 벌인 적도 있고요. 하나하나 찾아보면 행사 때마다 대한민국을 엿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능멸하기 위해서 좌파가 정권을 잡고 있으면 욕보이는 거죠. 욕보이는 거예요. 정말 욕보이면서 강도가 집안에 들어서 강도 짓을 하면서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부녀자들에게 욕을 보이듯이 저는 이거 똑같은 거라고 봐요. 또 그렇게 욕을 보이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강도들이 나쁜 놈의 강도 새끼들이 강도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은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렇게 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미국에서 행하는 행동이 이번에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삑사리가 날 겁니다. 아주 크게 잘못될 건데 이번 올림픽은 폭망이고 잘못될 건데 그 와중에서 또 미국이
아주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저는 터질 거라고 봐요. 그,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북한의 도발, SLBM 발사라든지 또 남한에 대한 어떤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무사히 넘어가긴 힘들 거다라는 생각, 네, 그런 생각 듭니다. 경제 정책도 엉망이고 요번에 그 장하성인지 뭔지 뭐 정책 그 하는 애 그 식당에 찾아가고 주인 그 식당 주인 되시는 분한테 오히려 설교 듣고 왔다 그러죠. 어?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어? 뭐 그런 4대 보험이니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 일하시는 분들이 4대 보험 그 안 들려고 한다. 피하려고 한다. 그건 당연한 그거는 그 이유는요. 그 어려운 분들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을 그 더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미래 이런 게 없잖아요. 당장 현실 살아가는 게 급한데. 그런데 만약에 4대 보험 들거나 이렇게 되면요. 당장 의료비용비 저기 뭐야 그 뭐죠? 여러분 의료보험료 당장에 뛰고요. 의료보험료 뛰지 뭐 각종 그 혜택 받던 거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뭐 그 아이들 학교 등록금 뭐 여러 가지 가지가지 그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영세민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싹 없어지거든요. 잘못하면요.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높아지면. 근데 아마 최저임금 적용이 되면 일정 기준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이 또 있어요. 해마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마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노출되는 게 두려우니까 4대 보험 같은 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업주는 그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멍드는 건 누구냐? 사업주만 멍드는 거예요. 사업주만 완전히 멍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업주만 멍들어 버려요. 이런 헛짓거리나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어떤 언론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미국의 그 언론에 실린 그 풍자 만화인데 풍자 그림인데 김정은이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올림픽이 뭐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인데 뭐 김정은이 그 운전석에 올라타고 문재인이 조수석에서 눈치 보고 있고 트럼프는 뒤에서 시큰둥하게 앉아 있고 난리 났습니다. 씁쓸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어, 서울역에서 집회하셨던 분들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가셔서 집회하시면서 현송월이 앞에서 이런 어, 충격을 그들에게 충격을 전해준 것 여러분 이런 것은 뭐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집회하시고 시위하신 분들에게 정말 그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거를 현성월이 지나가다가 다 들었어요. 보고 그 인공기가 타는 걸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성월한테 그 집회하시는 분들이 욕을 하셨거든요. 야 이 XXX 응? 걔 XX야 이렇게 했는데 현성월이 들었습니다. 그거 들었어요. 그거 듣고 막 그 반대 구호 외치고 그러는 거 다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전 그거 아주 그 통쾌하다라는 그 말씀드리고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집회에 나가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거 예, 그겁니다. 야이 야이 다 들었어요. 움찔하고 보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주위에 대한민국 그 애국 보수 세력의 기상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아,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겠죠. 그것조차도 만류하고 뿌리치고 왔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타깝지만 시간 낭비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디 참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송월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현송월이 뭐 진짜 무슨, 아이고 참, 북한에서 북한의 어떤 공주라도 내려왔나요? 그냥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김정은하고 정분 났었던 애잖아요. 예? 김정은하고 정분 나서 김정일의 견제까지 받고 그랬던 애인데, 그런 여자아이 하나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짜증이 나죠. 현송월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뭐 이런 거죠. 제가 그 하나 썸네일을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예전에 목함질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군인들 두 분이 다쳤죠. 하사관 두 분이 다쳤는데, 그 중에 한 분에게 문재인이 다가가서 하던 그 이야기할 때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런 거 나오죠. 문재인이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든지 그런 소망 없어?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이것 때문에 엄청 문재인이 까이게 된 그러한 영상이기도 한데요. 거기에다가 제가 그 글을 써붙였습니다. 현송월 15만원짜리 점심 코스에 호텔 VIP룸에 투숙. 완전 특급 대우 받았고, 호텔의 절반을 떼어서 현송월 애들 온 애들한테 이렇게 떼어준 거죠. 할애를 한 거죠. 그리고 그 호텔은 개장한 이래로, 호텔을 짓고 개장을 한 이래로 첫 손님이 얘네래요. 아, 참. 야, 그 호텔 주인도 본인이 원해서 했을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랬고요. 그리고 15만 원짜리 점심 코스를 그 즐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면은 무슨 뭐 먹은 그 메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먹은 것을 메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기도 좀 그러네요. 뭐 여러 가지 먹고 뭐 참 좋았다라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거 다 세금으로 준 거잖아요. 세금으로 주고, 저것들한테 15만 원짜리 친구가 출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불투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투명한 것에 더해서 여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친구들이 국적을 버리면서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가대표가 되고자 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스포츠맨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올림픽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 소망이고 성과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지금 북한 애들이 끼어들므로 인해서 메달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팀워크가 아주 중요시되고, 그리고 순간순간 이렇게 교체가 되는 그러한 경기인데, 그 교체할 때 어떠한 것을 그리면서 하겠어요? 감독의 입장에선 수없이 많이 연습하고 그려왔던 익숙한 선수들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승리로 가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북한 애들이 끼어들면은 이건 뭐 엄청난 혼란이죠.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애들을 갖다가 넣는다라는 게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고, 이 친구들에게도 너무나도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참 제가 미안해야 돼야 될 일은 없는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감정상으로 참 미안하다는 생각 들고요.
이 친구에 관련된 기사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미국 컬럼비아 의대 대학생 캐롤라인 박, 한국명 박은정은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에 합류해 평창올림픽 출전을 위해 의대대학원 휴학한 뒤 2015년 귀화를 했다. 박은정은 미국 프린스턴대 여자 아이스하키 공격수로 활약을 했었다. 프린스턴대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부하셨던 곳이네요. 박사학위를 받았죠. 이메일을 대표팀 합류를 묻는 협회 이메일을 받고 10분 만에 OK 답장을 냈대요. 그리고 병원 사표도 내고, 그리고 내년 평창을 위해서 어깨 수술, 이게 작년 기사입니다. 평창을 위해서 어깨 수술도 받았고, 한국팀이 약체가 아니란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었던 친구인데, 제 가슴이 정말 다 아프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네요. 이 친구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열망을 지닌 교포 출신의 우리 선수에게 정말 더럽고 오염되고 위선적인 정치가 상처를 이렇게 주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사연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평창올림픽에 부모님이 오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이 시간 낭비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도 집안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의대 어떤 미래가 보장된 의대 생활, 병원 생활을 포기를 하고 낯선 선택을 개개인 15만원짜리 점심을 제공하면서 우리 이 목함질의 사건 때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발까지 다리까지 잃은 분들에 대해서 이때 짜장면 드립 한번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나 특별하게 이 친구들에게 해준 게 있습니까? 이 나라가 문재인이 저렇게 가갖고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짜장면 드립이나 쳤었는데, 요번 국군의 날이라든가 뭐 이러한 날에 아니면 그러한 날 이전에 저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상위 용사가 되고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따로 불러서 정말 뭐 쉐라턴 워커힐이라든가 이러한 특급 호텔에 불러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찬 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 해마다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도 안 해주면서 저런 북한에서 온 것들, 요번에 북한에서 온 애들 행사 비용 얘 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렀겠죠? 도대체 얼마를 썼을까요? 호텔 통째 절반, 거기에다가 점심, 식사, 뭐 1박 2일이었으니까 체류 비용 적어도 뭐 100억 단위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뭐 저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출을 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비용을 쓰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고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우파가 정권 잡으면
정말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진짜 보수고 진짜 우리 우파가 애국 세력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와 좀 더 차별이 되는 대우로서 좌파들의 저런 위선적인 모습을 다시는 얼굴을 들고 입을 놀리지 못하게끔 사실로서 정말 진실로서 위해주고 대해줌으로 인해서 사전에 저들의 저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게끔 우리가 좀 합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현성월이 경포 해변에 자리 잡은 시마크 호텔에서 먹은 요리가 양식당 코스 요리 코너도 통째로 빌렸대요. 호텔의 양식당 코스 요리 코너 통째로 빌려서 한우 갈비찜과 계절 생선구이 거기에다 냉채를 먹고 딸기와 멜론을 디저트로 먹었대요. 가격은 뭐 익히 아시는 대로 그렇고 호텔 특급 특실 16, 19층을 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안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렛츠 세이브 코리아님 그렇게까지 기다리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니키타님, 이건 제가 희망 고문하는 건가? 세이브 코리아님 새벽 1시서부터 새벽 6시까지 기다리셨다고요? 이거 이런. 예, 고맙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올린 유튜브에서는 지금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태극기도 없이 한반도기만 등장하면서 우리 민족끼리의 영어 자막만 되풀이해서 이렇게 돌린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북한 사람들에게는 북한에서 열고 있는, 북한에서 주관하는 올림픽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기사를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이 평창 올림픽을 자신들의 통일정책 일환으로 선전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조선의 오늘은 지난 15일 자체 유튜브 계정에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제목의 2분짜리 동영상을 공개했다. 한반도기가 등장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과거 남북 공동 행사 장면 등을 이어붙였다. 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 동영상에 지금 현재 펼쳐지는 올림픽 게임 중에서는 아이스하키 선수들만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주 아이스하키에 관련된 문제는 오래전서부터 기획이 되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진하게 들죠. 이거 뭐 북한 혼자서만 기획을 했겠습니까? 짝짝꿍이 맞아야지 박수 소리도 나는 거지. 아무튼 요번에 이 진짜 실현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것에 관련된 인간들은 하나하나 다 들추어내고 찾아내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가를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서 대가를 지불하게끔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있었고요. 지금 보면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경기에 출전을 할지 안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캐나다 교포인 것 같은데요. 캐나다 교포인데 미국의 명문인 콜롬비아 의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래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하키 의대 공부를 하면서, 의과 공부가 힘들잖아요. 캐나다에서 태어났네.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2015년에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했는데, 참 이 친구 이게 정말 잘된 결정인지는 지금 무척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곱씹어 볼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박은정이라고 하는데,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2015년에 특별 귀화를 했고 지금 현재 미국 콜롬비아 의대에서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인가 봐요. 대학원 의대 공부를 하면서, 의과 공부를 하면서 하키를 병행을 해갖고 결국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까지 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